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과 금융을 이야기하는 자리, 보금자리입니다. 현재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보험 가입을 원할 때 서류를 내는 대신에 간편하게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전화심사제도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병원에 서류를 제출한다거나 간호사 방문 진단 없이도 전화 인터뷰만으로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유병자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화심사제도 보험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금자리에서는 전화심사보험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고요. 어떤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보장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항상 얘기하죠. 쓰는 재미보다 모으는 재미를 가져라. 이게 처음에는 정말 티끌모아 새싹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쌓이면요. 나도 모르게 깜짝깜짝하게 놀라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모으려면 아껴야 되니까 저는 뭐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사람이 명품이더라. 명품 좋아하는 사람 지금 빚쟁이 많아요. 방송국에서 쫙 넣은 거 있고 뭐 백이고 뭐고 뭐 멋있게 입는데 판나 돈 끌어다녀요. 근데 저는 뭐 그냥 내가 명품이 돼야 되겠다 그러고 이거 아끼는 게 내 아주 신조가 됐어요.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냥 뭐 싼 데 나가서 착해 되고 시장에 가도 백화점 이런 데를 못 가고 시장에도 그냥 뭐 싸구려 이렇게 길에서 파는 거 이것도 나한테 맞는 거 있으면 사고 이러니까 안 쓰는 게 바로 모으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후 대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자산도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으시겠지만 뭐 이후에 연금이라든지 이런 보험이라든지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저는 못 쓰고 한 10년 전 힘들 때 내가 몇 개 들어놓은 게 그게 이제 20년 차분차분 찾아 쓰는 거. 어이구, 그런 걸 해놓으니까 지금은 그냥 들어오기만 하니까 내가 이제 90세까지 그냥 이렇게 들어오게 이렇게 해놓고 노후보험을 들어놓으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게 이제 쏠쏠지 않겠냐. 20만 원, 30만 원 이런 게 한 대여섯 개씩 들어오고 상가에서 또 이제 나오는 게 있으니까 지금은 편안히 앉아서 써도 되는데 지금도 발발 떨고 못 써요. 사실 요즘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가볍게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러한 병력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하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과거 상황에서는 갑상선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부담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부담보라고 하는 건 해당하는 부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이 됐고 이런 질환들도 뭐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뭐 그 외에 다른 질환들도 있어요. 그런 질환들도 보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점점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약이 점점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이걸 이제 보험회사가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심사만 통과가 되면 부담보가 아니라 일정의 대신에 이제 위험료는 보험회사가 약간 부담을 해야 되니까 보험료는 살짝 다를 수는 있어요. 건강하신 분하고는. 유병자분들한테는 진짜 희소식이죠. 이거는 가입 가능하다는 게. 맞아요.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보험사가 유병자를 인수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은 건강한 사람보다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조금이 아니라 훨씬 높기 때문인데 이거를 유병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건강한 사람보다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보다는 유병자분들이 보험 가입을 하시는데 보험료가 좀 비싸니까 꺼릴 수도 있겠지만 위험률이 훨씬 높은 만큼 당연히 보험 가입을 통해서 그 리스크를 보험사로 이전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폭이 굉장히 좁아진다거나 한정적이라거나 혹은 그 보험료가 상당히 비싼 수준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도 걱정이 될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25라고 해서 간편심사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이 325라는 것은 그 5년 이내에 암 진단 내역이 없거나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의사 추가 소견이 없다면은
보험가입이 이제 유병자들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5만 원 정도에서 한 10만 원 사이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안에는 뭐 진단금이라든지 뭐 입원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특화보험으로서 그 실버 암보험 그리고 3대 질병 보장보험 이런 것들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세 번째는 그 무진단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장 금액을 조금 작게 가져가면서 네. 진단 없이 편리하게 좀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고 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나는 건강하다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못 뛰어와라 번거롭게 맞아요. 하고 그거 다 뛰어다 줬더니 이제 와가지고 또 그거 되니 안 되니.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를 막 네네. 하니까 사실은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가입 못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런 전화심사 보험이라던가 이런 상품들은 그냥 그런 모든 절차들을 간략하게 간소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화 심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일반 보험이다. 네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예. 다만 이런 것들을 가입하실 때 있어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그 질환에 대한 정확한 현재 상황을 알고 계셔야 되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라도 병원을 한 번쯤은 갔다 보시는 것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간편하게 전화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그동안 가입하지 못했던 이런 일반 보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네. 굉장히 좀 좋아진 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전화심사제도 이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은 좀 어때요?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그 아무래도 전화심사제도에 해당하는 질환은 뭐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은 네네.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 갑상선 질환, 그다음에 무릎 관련해서 질환들도 다 전화심사로 가능한데요. 최대 예. 11가지까지 심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같은 질환이라도 어느 회사는 서류 심사만 되고 어느 회사는 전화심사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단점은 다 있어요. 네. 서류 심사가 더 좋은 방향은 어떤 건 더 좋고 어떤 경우에는 전화심사가 좀 더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장단점을 다 일일이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되는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라는 것을 이제 정해야 되는 건지. 보험의 재구성.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30대 후반의 부부로 3살과 1살 된 자녀가 있으며 남편 혼자서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외벌이 가정의 가장께서 의뢰를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해두었는데 보장받는 금액이 큰 만큼 지출되는 보험료도 만만치 않아서 조금이나마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의뢰인이 가입해둔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편 나이는 36세로서 종신보험과 암보험 그리고 실비보험 이렇게 3개의 보험에 가입해 두셨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월보험료 63만 4천 원으로 납입기간은 20년입니다. 3개의 보험의 보장기간은 종신으로서 사망 시 2억 원, 암진단비 5천만 원을 보장하며 나머지 하나의 보험은 질병 상해 실비보험으로 예상 총 납입보험료는 약 1억 5,216만 원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이 가입한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 시에만 보장되는 순수 사망보장형 비갱신 상품인데요. 아마도 의뢰인이 100% 생활비를 책임지는 외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장의 사망보험금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험의 재구성에서는 남편의 사망보험과 암보험을 재구성하여 보장금액은 보다 높이고 월보험료는 보다 낮아지게끔 만들어보는 것에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일단 재구성된 보장 내용을 보면 기존 일반 사망 시 2억 원이었던 사망보험금을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존에는 암만을 보장하는 암진단금 5천만 원을 암을 비롯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말기 신부전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진단금 1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기존 63만 4천 원이었던 월납보험료가 51만 7,985원으로 매월 11만 6,015원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20년 동안 쌓이게 되면 총 2,784만 3,600원이라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데요. 중형자동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험료는 더 저렴해지는데 보장금액은 1억 원 이상 더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기존에는 종신까지 보장받는 2억 원의 사망보장을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간까지만 보장을 받는 정기보험으로 전환해 줌으로써 보장 금액은 똑같이 보장받으면서 보험료는 대폭 인하시킬 수 있었습니다.